저는 일단 오늘 주인분들 서 계신 걸 보니까 조금 제가 설명하고 하면 1시간 가량 될 것 같은데 질의응답하고 하면요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면서 기분은 좋습니다. 일단 흥행은 성공한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좀 설명을 한번 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신속통합기획 주민분들 이제 우리 대상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하니까 많이 내용을 이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놈이 뭐 하는 것일까? 신속통합기획이 뭐 하는 것일까? 재개발할 때 뭔가 도움을 주는 정책일 텐데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도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우리처럼 이제 재개발하는 정비계획을 하는 대상지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부터 우리 서울시 그리고 강북구 그 주민분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기획안을 만들고요. 이러한 내용들 정비계획안에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절차 진행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주인분들이 기대하시는 사업성 그리고 공공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공공성 요거에 이제 그 밸런스 조화를 맞추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주변에 이제 많은 단지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 시작하면 10년 20년 걸린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사실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성에 대한 기대치 그리고 공공이 생각하는 공공성에 대한 가치 이 부분들의 이제 갭이 간격이 커서 그런 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관련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계획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때로는 설득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계획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미아동 25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은 향후 우리 대상지의 정비계획을 심의해 주실 도시계획위원분들이 한 4번 정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우리 계획을 알고 계신 분들이 심의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대상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30분 정도의 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면 저희가 정비계획에 특별하게 일가견이 있으신 한 9분들을 엄선해서 그러니까 좀 모시고 자문 별도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시는 계획의 취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향후에 정비계획을 심의해 주신다. 또 작은 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계획의 기간도 단축이 되고 심의도 빨리 지원될 수 있다. 이런 그 특징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더 좋다 생각 드실 수도 있고 궁금하다 이건 무슨 얘기지 내지는 나는 이런 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다 문의 주시고요. 제가 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이 일단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고요. 질의응답 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희 MP 선생님들 관련 그 협력 업체들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의견 주시면 들어가서 검토하고 저희가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고 근데 저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다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고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내용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 배경 수립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속통합기획안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 일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뭐 주민분들 지금도 집에 있다가 오셨을 거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아역에서부터 한 반경으로 하니까 한 500m 거리 안에 있고요. 오패산 뒤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구릉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형성된 걸 보니까요. 주변에 이제 수유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서 이제 되면서 지역이 개발이 됐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들 미아동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 단독하고 다세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80년대부터 이제 마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한 40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미아역 일대는 좀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안은 크게 변화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좀 오래된 것들 많고, 반지하도 꽤 많고요. 그리고 주차장 굉장히 부족해서 뭐 차량 부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주민분들 불편하신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또 경사가 제가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높이 차가 낮은 데하고 높은 데가 60m 차이가 납니다. 제일 높은 데는 111m인가 되고요. 낮은 데는 뭐 51m 이렇게 정도 해서 굉장히 60m 정도의 표고차가 났기 때문에 뭐 차량으로 다니시기도 힘들고 보행 당연히 힘드신 그런 불편한 부분들, 계단 경사 굉장히 좀 많으셔가지고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 차 안 들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직접 나와봤을 때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좀 그 현장 다니면서도 차가 들어오면 힘들거나 아니면 차가 못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생활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나 보면은 우리 대상지 오현로하고 오현로 21길인가요? 대상지 이렇게 싹 들어오는 부분 보면은 그 굉장히 경사 부분, 이 부분은 우리 보시면은 한성교회 앞인데 교차로가 사지교차로인가요? 근데 이 경사가 확 떨어져가지고 차를 가지고 초행길에 오신 분들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여기서 걷다가 넘어질 뻔했거든요. 현장 와서 삐뚤하고 딴 거 보면서 가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밤이나 이럴 때. 그러니까 뭐 보니까 교통사고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도 저희가 계획하면서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주차 문제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 있고, 또 대상지가 경사지구 하다 보니까 평지의 역에서부터 500m 거리랑은 좀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을버스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대상지 안으로 마을버스 2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님들이 이렇게 돌려서 운전을 하세요. 근데 차가 옆에 이렇게 대져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다닐 때 주민분들 함께 다니면서 보면 사고 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 뭐 보행, 뭐 차량 운전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한 상황 같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저희가 뭐 본동도 그렇고 앞서 제가 3시간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미아동도 그에 못지않게 주민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 땅인데, 그 소위 말하는 저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내 땅에 어떤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냐를 좀 갈라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용도 지역으로 주거 지역 중에서는 제일 밀도를 낮게 높이 못 짓는 땅이에요. 우리 대상지가 일반 주거 지역.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많이 사시는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사시는데 용도 지역은 낮아서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여러 차례 사업 시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됐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말에 뭐 사전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청에서 이제 주민분들 모시고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 대략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사업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의견을 여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민분들이 우린 그래도 지금 주거 환경에선 살기 힘드니 사업 해보자. 의견을 좀 모아주셔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대상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걸쳐서 계획안을 만든 상황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기대학교의 김진유 교수님, 그리고 예시건 건축의 허경환 대표님, 두 분 MP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대상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뭐 대상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수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MP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대상지는 뭐 규모도 크지만 난이도도 굉장히 있어요. 주민분들 많이 사시고 경사지고 숙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 좀 저희가 간곡히 읍소해서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도적으로 주관해 주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그리고 우리 대상지의 안건을 심의해 주실 도시계획위원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모셨다는, 아까 제가 4번 정도 보셨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이시거든요. 심의해 주실 그분들이 우리 안을 4번 정도 보시면서 계획안을 만들어 갔고요. 강북구청
저희 굉장히 같이 에너지 많이 썼고 주민분들 함께 내용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안을 한 10개월 가까이 만들어서 안을 만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문회의 한 4번에서 공감대 형성했고요. 현장 나와서 저희가 또 검토를 했고 그 주민 간담회들 지난 11월 달에 주민 참여단 분들 저희가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하고 좀 우리 계획안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고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해주셔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주민분들께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우리 신속통합기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페산 녹음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제 산자락하고 많이 닿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최대한 누리면서 또 편리한 주거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릉지에서 도심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주거단지로 만들자 이런 목표하에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져간 전략은 땅을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효율적 토지이용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구역계를 조금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원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들 기존 공원들을 넣고 빼는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더 잘 아시겠지만 대상지 우리 동측, 동북측에 공원, 오페산 공원 이렇게 넓게 있죠. 공원들이 있어서 주변에 공원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은데 또 잘 찾아보면 공원인데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강북 보은회관 뒤쪽에 뭐 숲은 이렇게 우겨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 건 뭐냐면 우리처럼 대규모 구역에서 정비사업, 재개발을 하려면 공원이라던가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상지 공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원을 또 해야 되나? 근데 안 하면 법 기준을 또 넘어가는 거니까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기존에 공원이 잘 돼 있는데 좀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 그걸 우리 구역에 넣어가지고 조성을 다시 한다. 우리 땅하고 조금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공원은, 그러니까 공공 입장에서는 공원이 좀 상대적으로 좀 쓸모가 덜했던 공원이 더 쓸모 있고 접근이 가능한 공원으로 만들어지니까 좋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트 지어야 될 땅을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기준 때문에 땅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우리 대상지 같은 경우는 한 4,000세대 정도 제가 계획했기 때문에 12,000제곱미터 정도를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뭐 일부분은 잘라서 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지만 다 하지는 말자. 기존에 있었던 공원을 정비해서 넣고 빼면서 정비하는 방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을 넓힐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를 누려서 지금 보시면 당초에 사전 타당성 검토했을 때 구역계 대비로 파란색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저 부분을 구역계에 넣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서 다시 공원화 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라면 땅을 지금 하얗게 돼 있는 데서 딱 잘라내야 될 거를 저 파란색 부분을 포함해서 잘라내니까 덜 잘라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공원 부분들을 넣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넓은 공간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더 기반시설,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윈윈 전략을 가져가는 계획을 첫 번째로 지금 정리를 해서 그 전체적인 땅의 컨디션을 좀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존 개수라는 부분들을 해서 도시계획을 좀 규제라고 할까요? 도시관리계획상에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갔던 부분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대상지가 대부분 2종 7층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앞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걸 보시면 저기 좀 글자가 작은데요. 그 150%까지만 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좀 상향을 해서 저희가 이 대상지가 좀 땅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일단 용도지역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 보존 개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사업성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2단계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다 아파트 뭐 짓는다,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보는 데가 거기 용도지역 상향이 됐어? 용도지역은 어때? 용적률은 어떻게 됐어?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용도 지역이라는 부분 자체가
내 땅에 얼마만큼을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지만 용적률 150%. 그 용적률 150이라는 거는 내 땅이 100이면 위에 150만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용적률이고요. 근데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을 2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2종은 250. 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을 250으로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용도지역을 2단계를 올렸습니다. 일단 하나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성 보존계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용적률 체계라고 좀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만 설명을 보면은 기준 허용 상한 법상 이렇게 막 복잡한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 허용이라는 거는 내가 용도지역이 뭐냐가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위에 상한 법상은 내가 최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기준점이 낮으면 기준점이 밑에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기준점이 높으면 올라갈 때 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 보존계수라는 부분은 기준점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대상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준점, 예를 들어서 허용 용적률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파란색 부분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 기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점이 원래 우리가 좀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기준 허용이라는 저 부분이 한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대상지는 여기를 40까지 될 수 있게끔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라던가 공원 녹지를 덜 해도 25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덜 하시면서 일반 분양물을 더 확보하는 효과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공원 뭐 넣고 빼고 정비하면서 땅을 기본적으로 넓히고 그리고 그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올린 다음에 갈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가는 단계의 시작점 자체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한치를 올린 다음에 가는 과정 자체도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유연하게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이 사업 실현성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고민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유연하게 제도를 완화해서 적용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대상지 앞서 제가 한 60m 정도의 단차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제일 낮은 점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한 판으로 쫙 만들면 어딘가에 가서 옹벽이 60m가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내 집 뒤에 옹벽 60m가 나온다. 아, 무섭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살기에도 부담스러운 주거 환경이지만 다른 바깥에서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대상지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넓은 계단, 저희가 데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파트의 제 바닥 면적을 계단처럼 넓게 만들어서 단차가 많이 안 나도록 높은 데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올라가서 넓은 계단으로 축축축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릉지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이 저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대지의 땅의 높이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한쪽에서 단차가 나지 않도록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 그러면 단차 사이가 있잖아요. 어쨌든 10m 정도면 단차가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옹벽처럼 안 보이도록 뭐 예를 들면은 뭐 공공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주민분들 뭐 운동하시는 헬스장 이런 거 커뮤니티 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뭐 테라스형 주거들을 통해서 단이 옹벽처럼 안 보이게 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이게 용적률에 산입이 안 되는 그 아까 말씀드리는 용적률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되는 지하 부분도 용적률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공간들 찾을 수 있는 부분들 찾아가지고 아파트 위에는 아파트 최대를 지으면서 아랫부분에 지하지만 지하같이 않은 앞부분 노출되니까 지하같이 않은 공간에는 주민분들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지세를 고려한 대지 구릉지 특화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방법도 좀 써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교통체계 부분들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량 소통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대상지가 마을법 경사지구 하다 보니까 500m 그냥 어려우기 힘들고 지금 대부분 미아역이나
우리 삼거리역인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거리역에서부터 마을버스 타고도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상지로 또 우리 아파트 한 4,000세대 되면은 차량 진출 입구들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를, 도로망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했어요. 대상지 앞에 있는 오폐산로도 좀 확보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 대상지 이렇게 꺾여가지고 번동 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사선으로 돼서던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쫙 펴가지고, 근데 경사가 좀 최대로 적게 나게끔 쫙 피면서 저쪽 번동 방향까지 이어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가 지금 4,000세대 이상이면 차량 진출 입구 한 5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차량 진출 입구들을 보면은 저 중간에 도로들을 만들면서 차량 진출 입구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폐산로 쪽 전면부에 2개소,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로 또 2개소, 아래쪽에 또 1개소, 총 5개소, 이쪽이 북쪽이니까요. 이렇게 좀 5개소를 해가지고 그 단지로의 차량 진출입도 원활하게 만들고, 우리 단지가 생긴다고 해서 주변에 아파트 뭐 도로를 다 끊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특히 지금 보시면 요 대상지 요쪽 부분들, 서쪽 부분들, 요 부분을 보실 텐데, 요 부분은 우리가 도로를 좀 신설을 했어요. 지금 기존의 마을버스가 이렇게 꺾여서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는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동선은 저희가 그 번동하고 연계라든가 기존 마을버스, 그리고 우리 단지의 차량 진출 입구 때문에 이건 만들어야 되는데, 얘까지 뚫자니 안으로 너무 도로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얘는 근데 지금 마을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밖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나갈 수 있는 도로들을 좀 신설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필요한 진출 입구는 여기서 확보해서 연결을 시키면서 또 이 대상지 주변으로 이렇게 또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대상지로 진출 입구 들어오고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실리도 찾고 주변의 교통도 부담도 안 주는 도로 계획들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이 예시적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오폐산로입니다. 오폐산로 보면은 오폐산로 자체가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뭐 약간 구릉지에도 다니는데 걸어 다니시기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시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우리 그 대지를 만들 때 뭐 지하에 여기 아래쪽에 이 도로를 따라서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내려오시지만, 그냥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하면 오르락 내리락 안 하실 수 있게끔 건물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걸 해가지고 그것도 보행도 좀 편리하는 것까지 좀 같이 더불어서 계획했다. 이것도 예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뒷길 여기 하나 만들면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 기존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던 걸 밖으로 이렇게 빼서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는 지장 없고 주변 사람들도 차량도 안 끊고 그런 효과들도 누렸다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단지 중앙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요렇게 도로에서 번동으로 넘어가고요. 번동으로 넘어가는 공원이 있고 번동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약간 이제 터널처럼 들어가고요. 요 부분은 우리 대상지로 이제 차량 진출입구, 지하 차량 진출입구도 여기 2개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들을 만들었던 예시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차 다니면 사람도 잘 걸어 다녀야 되죠. 그래서 보행에 대한 부분들 다 고려를 했습니다. 차량 동선 다니는 쪽 기본적으로 보도 다 확보해서 넓혔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 주민분들 걸어 다니시기 좋도록 차량 동선 이외의 공간에서도 보행 동선들 기본적으로 다 연계를 했고, 그리고 우리 대상지가 그 오폐산로, 오동근린공원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산책로들 진입구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산책로의 진입구는 우리가 막으면 안 되죠.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기존에 뭐 산으로 가시는 분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공공보행 통로. 근데 아마도 여기에 진출입구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단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걸어서 뒤쪽 오동근린공원의 산책로까지 가능한 보행 동선들을 걸어가다 보면 공원에 갈 수 있고 걸어가다 보면 산으로 갈 수 있는 보행 동선들을 좀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경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단단단 제가 계단 만들었는데 또 10m 훌쩍 뛰어넘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에스컬레이터 필요하면 놓을 수 있고요. 경사로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유모차를 끌고도 가실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서 좀 계획 내용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적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 경사로도 이렇게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좀 다니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경사로라든가 단지 내 도로라든가 여기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적절히
예시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요 경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시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보행 약자들에 대한 보행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상지 앞쪽에 보면 그 오페산로 맞은편에 화계초등학교 있잖아요. 아까 화계초등학교 우리 졸업하신 저기 왠지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화계초등학교를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오페산로를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가기 더 힘들어지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그냥 육교를 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이 대상지 앞쪽에 공원을 이렇게 좀 설치를 했거든요. 이런 공원을 좀 배치를 해가지고 요 아래는 체육시설 넣고 여기를 통해서 그냥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타고 해서 육교 지나서 이렇게 아래 내려갈 수 있게. 지금 여기 보면 약간 그 내려가는 우리 보행 통로가 이미 있잖아요. 그 위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까지 가는데 애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입체 보행교라든가 그 어린이들을 특히 고려한 이런 계획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뭐 오동 근린공원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녹색 충분히 우리 주민들 누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지 내외에 다양한 녹지 공간들 조성했다. 공원하고 기존 오동 근린공원 오페산하고 연계해서요. 그래서 보시면 그 보행에 대한 부분들, 산으로 공원으로 진입하는 공원들 당연히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당초에 우리 주민분들 구역계가 아니었는데 이런 부분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서 여기서부터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던가 이런 앞쪽 부분에 이제 공원, 이 부분들 공원, 우리 진출구 옆에 공원을 해서 상부는 공원의 아래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좀 배치해서 그러니까 공원 따로 체육시설 따로 하면 우리 땅이 뺏기잖아요. 아파트 덜 못 짓잖아요. 합쳐가지고 필요한 거 다 넣고 위에는 공원. 근데 이렇게 단이 있으니까 위에 공원하고 아래에 체육시설 넣어도 시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이렇게 육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학교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동선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보행에 대한 걸어 다니는 길이 공원이라든가 녹지랑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짰습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일변도에 삭막한 공간을 걷는 것보다는 공원도 좀 보이고 무슨 시설도 있고 뭐 이러면 훨씬 걷기도 좋고 쾌적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화계초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육교 지나서 이렇게 가는 부분, 공원 상부고 요 아래는 체육시설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통경 부분이 두 번째, 이런 부분들 보면은 녹지들 만들어지는 거, 단지 안에서 뭐 중앙 광장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좀 보셔서 단지 내외에서 녹색의 공간들, 보행의 공간들 함께 누리실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또 요것도 그 기존의 공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여기 지대가 높아서 잘 만들면은 북한산 자락이 보이겠더라고요. 앞쪽이 생각보다 확 열려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뭐 예시적으로 전망대를 만들어서 요 공원에서 주변을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도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행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주민분들 뭐 어떤 시설들 녹지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 아파트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좀 고려를 했어요. 근데 단지가 사이즈가 되게 길어요. 우리가 한 900m 되더라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폭도 한 200m, 250m. 그러니까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크다 보니까 도로에 맞닿는 부분, 산자락에 맞닿는 부분, 그 중간 부분의 특징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 부분, 요런 그 오페산로 쪽은 아무래도 뭐 상가나 뭐 주민분들 많이 걸어 다니시고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도용 상가라든가 또 그 도시 뭐 여기 이제 좀 어렵게 어반 액티비티 존이라고 했는데 도시 공간들 생활 주민분들이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다니실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근린 생활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배치를 하고 윗부분에는 또 아파트를 또 얹어야 적절하게 주민분들이 또 그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오페산 산자락의 면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일 우리 지역에서 높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산자락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보시면은 요 산 쪽으로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산자락을 우리 단지 안에 이렇게 흡수해서 유입해서 산 쪽으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주동을 배치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분들도 요 단지의 중심부 쪽에서 많이 생활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여기 각각의 곳곳에 이제 마당을 만든다. 뭐 중정형 클러스터라는 게 중앙 마당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이렇게 건물이 품고 여기가 내 마당이 되는 형태로 그런 건물들을 좀 배치를 해서 공원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파트의 각각 공간들을 영역별로 좀 나눠서 거기에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건축물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적으로 앞쪽에 오페사인에서 보시면 여기 아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위에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타워형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 여기 또 이런 부분 저층부는 또 어떤 외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판상형의 개치들을 좀 적절히 섞어서 배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원 쪽에서 봤을 때 이 공원 쪽으로 공원을 볼 수 있는 어떤 발코니들을 설치한다거나 공원에서 이렇게 마당으로 우리 대상지 안쪽으로 열려는 그래서 그냥 공원이 그냥 내 마당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건축 배치를 했는 이런 모습들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말이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은 우리 대상지 제일 북쪽 보다 보니까 좀 층수는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최고 한 11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너무 높게 지으면 이제 다 다른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저건 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절히 조금 적절한 층수를 가져가고 우리가 앞쪽에서 층수가 좀 낮은 데서 높이면서 여기 부분은 보시면은 여기 또 이 산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한 부분들 다양한 모습도 그리고 또 경사가 있는 부분들은 또 테라스 그래서 앞집에 지붕 천정이 옥상이 내 집의 마당이 되는 걸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절히 좀 배치하는 모습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관 부분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보면은 우리 대상지 앞쪽에 또 보면은 뭐 또 기성 우리 뭐 미아역을 포함해서 또 주거지역들 또 약간 상업지역 상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의 이렇게 보행 동선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조화를 이루는 계획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산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이미 그 오페산 높이 거의 육박하게끔 땅 자체가 그렇게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 오페산 뭐 높이 이하 이렇게 하면 건축이 안 돼서 저희가 그 도시계획 위원들하고 자문하면서 정말 열띠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MP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요. 높이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되 주변에 있는 산들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북한산 뭐 이런 뭐 불암산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의 계획, 높이 계획을 하자. 근데 다만 열어줄 땐 좀 열어주고 좀 비울 때는 비우고 높일 때는 앞쪽에 높일 수 있는 데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추는 그리고 힘 줄 때 하고 뺄 때를 조금 적절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 주변하고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열어줄 때 좀 열어주고 원래 이렇게 할 거를 좀 낮출 때 이런 부분을 좀 낮추고 높일 땐 좀 높이고 이런 계획을 써서 보시면 이 뒤쪽이 이제 불암산 쪽인데요. 불암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깍두기처럼 딱 이렇게 안 되게 적당하게 이렇게 좀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설명드릴 게 많아서 조금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기존의 공원들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을 넣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공원들을 다시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땅의 효용성도 높이고 공공은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했고요. 용도지역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2단계 상향을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의 컨디션을 좀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꼭대기 높이 이 상한을 올리는 버전 계획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사업성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선 도로변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원래 우리 구역계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요거 넣어가지고 여기 조금 묻혀서 공원을 더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원을 상당 부분 여기서 해소했고 그래도 땅이 워낙에 넓어서
공원을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앞쪽에 공원을 배치를 했는데요. 이것도 그냥 안 하고 공원하고 아래쪽에 체육시설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훨씬 효과적으로 땅 덜 잘라내고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제 도로를 저희가 연비하니까 이쪽 공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좀 확보하는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도 이렇게 적정히 충분히 확보했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관통하는 그 길이도 길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만나는 것도 이쁘게 안 만나다 보니까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실 때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로 좀 좁혀서 단지를 제일 짧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경사도에 대한 부분들 우리 없도록 했고, 그러면서 우리 대상지의 진출입구도 여기도 확보를 해서 뭐 공공도 물론 좋지만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이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차량 진출입구 개설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계획을 했고요. 층수는 주변하고 조화를 고려해서 최고 한 25층 정도까지, 요 앞쪽에는 25층 정도까지 계획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상지 우리 앞쪽에 종교시설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뭐 종교시설 저희 기본적으로 뭐 존치를 하기도 하고 토지용 상황에 따라서 이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조심스럽게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기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옮기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의 방향으로 할 때 주민분들 아파트 건립하시기에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주민분들이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이 조합되시면 법적 그 정말 추진 주체로서의 이제 그 힘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그때 종교시설하고 논의를 통해서 요 자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종교시설 입장에서도 새로 이제 종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토지이용이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배치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땅이 아파트 지을 면적의 땅이 한 12만 7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 249.98, 96 이렇게 되는데 250% 이하.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찾는 버전의 계획을 했고, 그리고 한 4,100세대 정도 내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여기 4,100세대 내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거 하나 세면은 4,100세대 이렇게 나오죠. 저는 그 숫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 팀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주민분들께서 그 사업성 얘기하실 때 내 분담금은 조금, 평수는 넓게, 그러니까 희망사항이시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 수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형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4,100세대보다 세대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평형 더 많이 하시겠다 하면 세대수 늘겠죠. 그리고 그 큰 평형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깔 수 있는, 바닥에 깔 수 있는 그 면적은 용적률로 인해서 땅 면적하고 용적률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덜 쪼개냐 더 쪼개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4,100세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은 주민분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4,100세대 내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구 총 5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5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부분들을 아까 설명이 조금 더 드렸는데, 도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가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통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 없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 공원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여기 공원이 지금 이렇게 공원이 같이 좀 더 조성이 될 거고요. 번동 쪽으로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덮여서 요 부분 일정 구간 이제 아랫부분에 지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좀 조성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25층 정도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8층에서 10층 좀 낮게 이렇게 가는 계획안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감도 모습입니다. 앞에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이제 미아동하고 번동이 연접해 있어서 2개 대상지를 한 번에 모형을 보여드렸어요. 그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고, 요거는 저희가 조감도 안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8가지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해보면 요런 모습이 될 겁니다를 저희의 생각들, 예시덕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주인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신통기획 안대로 정비계획이 꼭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대로 오면 빨리 갈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요 안이 이제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결정이 되고 나면 주인분들이 추진이 거쳐서 조합 가실 수도 있고, 직접 조합을 가실 수도 있는데, 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고 나면요, 건설사도 뽑고 본 설계사도 뽑으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주인분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평형대에 대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층수도 조금의 약간의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 배치도 지금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지만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반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시인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깔고 가시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일단 공공이 갖고 있으니까 요걸 기반으로 더 나은 안으로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예시지만, 요 예시가 무시하는 예시가 아니라 요거보다 더 나은 안으로 가실 수 있는 저희가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지 전면 오페산로 쪽에서 여기서 바라보시는 모습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들 될 것 같고, 요거는 대상지 남측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민생활시설 이렇게 좀 배치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공원 부분들 제가 이제 전망 데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 뻥 뚫려 있고 앞부분도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좀 주변 북한산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좀 보면 어디 부분은 좀 열렸을 때는 확 열려 있잖아요. 높을 때는 좀 높고, 그런 부분들 열어야 될 때는 확실히 열고, 높일 때는 예전에 좀 많이 높이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샀던 타당성 조사 보셨을 때는 층수가 한 13층 정도로 이렇게 잔잔한 높이 계획을 보셨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높이 올라갈 때 좀 올라가고, 열릴 때는 좀 더 열리고, 이래서 주거 환경 측면에서나 경관 측면에서 저희가 훨씬 더 나은 어떤 단지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만든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계획을 만들면서 이 대상지는 구릉지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서울 안에 있잖아요. 생활의 편의성을 충분히 누리셔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연이라는 부분들, 산자락이 맞닿아 있는 그 대상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하자. 그래서 구릉지의 도심 주거 모델로서의 어떤 선도 모델이자 도시의 활력, 생활도 편리하고, 그리고 자연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저희가 목표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신속통합기획안을 저희가 날짜가 조금 기입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주민설명회 12월 오늘 27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민설명회를 드리고 신속통합기획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제 첫 단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민분들께서 내용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좀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마무리 정리하고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마지막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서 오늘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시면 내년 한 2월 초쯤에 신속통합기획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들어갑니다. 신속통합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면 서울시가 정비계획 이렇게 수립하면 서울시 생각하고는 상당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를 문서화 찍어서 보내드린 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요거를 문서화시킨 게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협력업체 양사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팀들이 정비계획까지 같이 갑니다. 신속통합기획부터 정비계획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이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심의에 가려면 추정분담금 얘기를 다 들으시고,
주민 동의를 해주시고 50% 이상은 동의를 해주셔야 구청에서 이거 정비계획 심의해 주세요 하고 시로 이렇게 퉁 쏩니다.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그 추정 분담금에 대한 각각의 주민분들의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 통지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다 통지를 해드리고 그리고 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위반하는 별도의 법정 절차로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요. 그러면서 주민분들의 의사를 한 번 한 번 여쭙습니다. 사업 가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본인들 의사를 표명을 하시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비계획 갈 수 있고요. 그런 준비 작업들은 이미 우리 협력업체가 시작을 했어요. 상당 부분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빠르게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비계획안이 이제 시로 오면 이제 심의를 하죠. 그 심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심의해 주실 분들이 한 4분 정도 4번 정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팁. 우리 MP 선생님, 경기대학교 김준유 교수님께서 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MP시면서 위원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 들어가시죠. 그래서 빠르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하면 요 계획이 요런 특징이 있고 요런 한계가 있으니 요 정도면 요거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실 수 있고 저도 물론 합니다만 이제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시면 또 힘이 더 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특별분과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정비계획 고시가 심의를 통과해서 고시가 되고 나면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법적인 추진 주체를 아직은 이제 추진 준비위원회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내 재산에 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추진위원장이다 이렇게는 아직 말씀하실 수 없고 법적으로 그 주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로서 구청에서 역할을 해주시면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해서 하는 건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제 주민분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면 사업 본 설계팀, 건설사 이런 것도 다 뽑으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통, 환경영향, 통합심의 이렇게 해서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후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심의할 때 아까 심의할 때도 우리 MP 선생님 비롯해서 저희도 이제 지원하고 이후에 건축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에도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계속 챙깁니다만 여기까지 절차가 가려면 주민분들의 이제 동의를 모아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부터 이제 의원님들이 다 제가 굉장히 경청해서 들었는데 딱 하나의 키워드는 주민분들의 이 합심, 빠르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 우리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좀 다른 데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면은 절차도 빨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신속통합기획안 내용에 대한 전반 소개를 드렸고요. 발표는 마칠 거고요.